알겠습니다. 다음 사건도 보도록 할 텐데요. 이번 사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. 자,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요. 하루아침에 절도범으로 몰렸다는 날박 같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장가 기자, 이 한 여성입니다. 한 마트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경찰에 절도 용의자입니다라고 피해를 받은 거예요. 어떤 상황입니까, 구체적으로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자체는 지난 5월 31일쯤에 있었던 5월에? 일인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당시 A씨가요, 마트를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후 별안간 마트 측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. 왜 절도범으로 신고를 당했냐면 만두 그리고 치즈케이크 등 약 7만 7천 원어치의 물품을 훔쳐갔다는 겁니다. 어. 자, 이후에 갑자기 경찰 3명이 집에 들이닥치더니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으니까 경찰에 나오셔서 조사를 좀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A씨가 억울하지만 일단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목격자가 없었고요. 또 CCTV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. 자, 화가 난 A씨 마트로 다시 찾아가는데요. 자, 왜 내가 절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냐? 그러니까요. 이렇게 마트 직원에게 한번 물어봤대요. 예. 그랬더니 마트에서 직접 판매했던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, 고객님이 카트에다가 케이크를 넣었는데 고객님이 마트를 나갈 때는 이 카트에 케이크가 없어서 그래서 마트에서는 절도 의심을 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A씨가 화가 너무 나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. 나는 네. 이런 거 훔친 적이 없는데 예. 어떻게 나를 신고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, 저희로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자, 이후 부부는 무혐의긴 하지만 경찰의 방문뿐만 아니라 이 경찰이 A씨의 사진을 들고 주변에 그 아파트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탐문을 하고 다녀서요. 네. 결국 동네에서는 저 사람이 그 도둑질한 그 오. 사람이라며 라면서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. 야, 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뒤집었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? 네. 이상한 얘기 들어오는데 다 수근수근 옆에서 거리면. 어쨌든 굉장히 저 같아도 굉장히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이건 변호사님, 이 사안이 커지자 마트에서는 기껏 한다는 게 합의금 30만 원. 이게 다였다면서요? 네, 그것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나서 그 마트 측에서 이 부부에게 연락이 와서 도의적인 이제 사과와 동시에 이제 합의금 30만 원을 우리가 도의적 사과 비용으로 합의 금액으로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. 근데 이에 대해서 이 남편분의 입장은요. 합의금은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는데 예. 대뜸 진정한 사과 없이 이렇게 합의금 돈부터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더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합의금을 300만 원을 얘기했어도 3천만 원을 얘기했어도 우리는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 부부의 입장이고요.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내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이 재산상의 손실은 있다.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또다시 이 마트에서 억울하게 누군가 손님을 이렇게 어떤 절도범으로 모는 나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는 일을 나는 막고 싶다라는 것이 부부의 입장입니다. 근데 이제 마트 측에서는 그렇습니다. 뭐 도난이든 아니면 어떤 원인 불명의 이유로 이 오프라인 마트에서 사실 연간 한 190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. 190억 원이나 누군가가 훔쳐간다는 건가요? 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이게 훔쳐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재고 누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게 이 정도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도가 의심이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좀 양지해주고 이해해달라라고 이제 마트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재발 방지를 다짐하기도 했는데요. 그런데 이들 부부의 입장은 그렇게 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엔 찾아오지도 않고 직접 와서 사과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지. 일단 이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변명한 거 아니라고 해도 살 수가 없거든요. 어쨌든 이 병원에도 갔다고 하는데 그 외에 이런 동네에서 받는 스트레스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. 어떻습니까, 변호사님? 네, 지금 이 아내분이요. 이 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도 했죠. 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은 받았지만 경찰들이 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사진을 이 동네 사람들 다 보여주면서 이 마트의 절도범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고 실제로 어떤 하열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이 아내분이 겪은 고통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. 혈압을 계속 재는데 혈압 수치가 200을 넘어가는 순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자, 살다 보면 참 별일 많을 텐데
이쪽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. 뭐 같은 우리 사회 시민 사회로서 같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